네, 안녕하세요. 문현중학교 기술교과 담당입니다. 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까지 살펴보면은 세상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있었는데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얘가 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열 가소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에 대해서 굉장히 잘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얘가 뭔가 잘 녹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열 경화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촘촘하게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열을 가해도 쉽게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열 경화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한번 모양이 결정되면은 우리가 열을 가해도 절대 되돌릴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열 가소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열에 대해서 열을 가했을 때 모양을 쉽게 변화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활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재활용으로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는 열 가소성 플라스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열 경화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열 경화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러한 열을 가했을 때 모양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열 가소성 플라스틱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열 가소성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열 가소성 플라스틱 중에는 사실 안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얘를 계속해서 사용을 했을 때 세균이 많이 번식해서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도 있고요. 그리고 얘를 뭔가 높은 온도에 가열했을 때 안 좋은 환경 호르몬이나 아니면은 환경 호르몬이나 어떤 안 좋은 발암 물질을 나오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쓰이는 이러한 열 가소성 플라스틱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종류는 이런 데에 많이 쓰이고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종류 중에 안 좋은 것으로는 뭐가 있고 우리한테 어떠한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열 가소성 플라스틱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페트병 종류도 있고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폴리에틸렌, 폴리어마 비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종류가 더 있는데 한 6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6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는요. 저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종류인데 이제 저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폴리에틸렌이 저밀도냐 고밀도냐에 따라서 조금씩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밀도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활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번호로는 4번이고요. LDP라고 합니다. 뭐의 약자일까요? 일단 여기 뒤에 PE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틸렌이겠죠. 그리고 이 앞에 LD 같은 경우에는 저밀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Low Density Polyethylene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던 익숙하시죠? 우리가 예시로 한번 살펴보았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생긴 에틸렌이 쭉 늘어선 모습, 이제 폴리에틸렌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살펴보았듯이 가운데에는 탄소 2개를 가지고 있고요. 수소 4개를 바깥 부분에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에틸렌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폴리 형식으로 쭉 이렇게 중합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됐을 때 우리가 얘를 폴리에틸렌이라고 했었죠. 이 폴리에틸렌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저밀도의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비닐 같은 종류인데 어떤 비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요런 비닐, 바스락거리는 그런 비닐 소재가 아니라 약간 조금 다른 형태의 비닐 소재죠. 뭔가 이렇게 만졌을 때 그렇게 많이 바스락거리지 않고 뭔가 비닐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러니까 뭔가 찐득한 그런 비닐 느낌이 나는 이런 비닐 소재가 저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 이런 케찹 넣는 이런 봉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학실에서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겉이 이렇게 잘 움직이면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생긴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케찹 그 용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과 또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랩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고 남은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 씌워주는 그 랩을 생각하시면 그 랩도 이 두 가지와 뭔가 비슷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걔도 마찬가지로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 상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선 피복 같은 경우에도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다 이걸로만 이 제품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소재로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제 대부분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이러한 물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통적으로 뭔가 이런 반딱반딱 거리는 그러한 겉표면에 약간 유연한 느낌을 가지는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저밀도 폴리에틸렌 소재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고밀도 폴리에틸렌도 있겠죠. 저밀도가 있으니까 고밀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밀도 폴리에틸렌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재활용 번호 2번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해가지고 HDPE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살펴보시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던 이런 도미노 굉장히 딱딱하고 단단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소재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는 아까 보았던 저밀도랑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단단하고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미노도 굉장히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이는 이 플라스틱으로 된 여러분들 우유곽 중에서 종이로 된 거 말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우유팩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뭐 세제 담는 그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그 통도 이런 플라스틱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보시면 페트병 뚜껑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얘도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만져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도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폴리에틸렌 소재를 살펴보았는데요. 저밀도든 고밀도든 이러한 폴리에틸렌 소재는 상대적으로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서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은 유해가스를 내뿜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폴리에틸렌 소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소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물건들에 이렇게 HDPE나 아니면은 LDP라고 적혀 있으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LDP나 HDPE 같은 이런 폴리에틸렌 소재 같은 경우에는 유아용 장난감에도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걱정할 소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PET
이 소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PET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런 페트병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페트병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재활용 번호는 1번입니다. 이 페트병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다시피 이런 부분, 페트병이나 뭐 식용유병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번에 우리 등교했을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페트병을 이용을 해서 이런 뽀글이 폴리스를 만드는 경우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런 페트병을 다시 잘 가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섬유 소재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페트병, 이 소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섬유를 뽑아내어서 이렇게 옷을 만들거나 아니면 밧줄 같은 거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페트병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히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죠. 물병 소재로. 하지만 이 페트병은 사실 일회용으로 많이 나온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장시간 계속해서 이 페트병을 계속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세균이 많이 번식을 하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트병 사용하실 때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셔야 되지, 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을 계속 담아서 텀블러처럼 사용을 하시면 세균이 많이 번식해서 정말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페트병은 정말 일회용으로만 딱 사용을 하고 버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페트병 사용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폴리염화 비닐 소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폴리염화 비닐 소재는요, PVC라고도 나타내고 재활용 번호 3번입니다. 폴리염화 비닐은 염화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여러분들이 염화라고 했을 때 어떤 원소가 생각나시나요? 염화라고 하면은 어떤 원소가 생각나시나요? 염소가 생각나시지 않나요? 염소가 들어가요. 우리 폴리염화 비닐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염소라는 소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폴리에틸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폴리에틸렌은 이렇게 생긴 에틸렌이 계속해서 옆으로 중합되어서 쭉 늘어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폴리염화 비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복되는 이 분자식에 염소가 계속해서 들어가게 돼요. Cl 염소 아시죠? 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 원자 사이에 이 CL이라는 염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염소 같은 경우에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소독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폴리염화 비닐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염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이라도 높은 온도가 되게 되면은 이 염소가 나오게 되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독성 물질을 내뿜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되면은 발암 물질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도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 PVC 소재는 잘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왕이면 사용을 안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 폴리염화 비닐이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냐라고 하면 이런 파이프 강광 같은 곳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우리 튜브 같은 경우에도 폴리염화 비닐 소재가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생긴 우리 파우치 중에서도 굉장히 겉이 뭔가 반딱반딱거리면서 이렇게 광택이 나는 그런 두꺼운 모양의 파우치를 분명 여러분들이 집에서 몇 번 사용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PVC 소재로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거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러니까 겉이 뭔가 굉장히 광택감이 많이 돌면서 뭔가 뻑뻑한 느낌이 드는 그런 소재가 있어요. 그렇게 투명한 PVC 파우치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천으로 된 소재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소재는 잘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런 소재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집은 아니고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사무실 같은 데 가면은 책상 위에 덮여 있는 비닐 소재, 딱딱한 그런 비닐 소재로 덮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PVC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PVC 소재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폴리아마 비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폴리프로필렌 보도록 할게요. 사실 폴리프로필렌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안전한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배달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주목! 어젯밤에도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다고요? 그렇다면 음식에 담겼던 용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재활용 표시 밑에 BP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음식을 시키면 어김없이 따라오는 바로 이것! 폴리프로필렌입니다. 그런데 폴리프로필렌이 요즘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물품 중 하나인 마스크에도 쓰인다고요. 배달음식 용기부터 마스크까지 우리 곁에 찰싹붙어 지내고 있는 폴리프로필렌 같이 살펴볼까요? 폴리프로필렌은 프로필렌을 중합시켜 만든 고분자입니다. 프로필렌은 에틸렌과 마찬가지로 석유화학의 기본 중의 기본 원료로 나프타를 분해해서 얻습니다. 에틸렌이 탄소 2개와 수소 4개로 이루어진 분자라면 프로필렌은 탄소 3개와 수소 6개로 이루어진 분자죠. 이런 프로필렌들이 무수히 많이 연결된 것이 바로 폴리프로필렌입니다. 폴리프로필렌은 1954년 프로필렌을 중합하는 촉매가 개발된 이후 세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먼저 독일의 화학자 칼 지글러가 촉매를 이용해 전보다 단단하고 강한 폴리에틸렌을 중합하자 이를 본 이탈리아 화학자 줄리오 나타가 지글러의 촉매를 프로필렌에 응용해 폴리프로필렌을 중합한 것이죠. 탄생 배경도 비슷하게 엮인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하지만 폴리프로필렌이 기계적 강도나 내열성이 더 좋아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능력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많은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따끈따끈한 음식이 안전하게 배달되기 위해 선택한 용기가 바로 폴리프로필렌이죠. 폴리프로필렌은 내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입천장이 될 것 같은 뜨거운 음식을 넣어도 오케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도 오케이,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배달 용기를 비롯해 조리용, 주방용품, 살균, 식기세척 등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플라스틱에는 폴리프로필렌만한 것이 없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은 뜨거운 것도 잘 견디지만 기계적 강도도 높아 튼튼합니다. 얼마나 튼튼하냐고요?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음료수에 페트병을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라벨이 붙어있을 겁니다. 에코 절취선을 따라 이 필름을 제거해서 만져보면 얇은데도 불구하고 바삭바삭하고 단단한 질감이 느껴지는데요. 이것이 폴리프로필렌 필름입니다. 폴리프로필렌 필름은 구겨도 멀쩡하고 잘 찢어지지도 않죠. 이렇게 강한 내구성 덕분에 폴리프로필렌은 지폐를 만들 때도 사용됩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47개 국가에서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든 폴리머 지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 번 접고 구겨도 찢어지지 않고 씻고 빨래를 돌려도 끄떡없다고 하니 폴리프로필렌의 내구성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튼튼한데 혹시 무거운 거 아니야? 놀라지 마세요. 폴리프로필렌은 물보다 가볍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의 비중은 0.9로 범용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가볍고 방수까지 되니 스포츠웨어나 수중 레저복의 섬유로도 딱입니다. 가볍고 튼튼한 폴리프로필렌의 매력은 자동차 산업에서도 통했습니다. 자동차는 무거울수록 연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폴리프로필렌을 이용해 자동차의 내외장재와 부품들을 만들면 가볍고 빠르며 연비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재료와 섞거나 화학적, 물리적 처리를 해 특수한 기능을 넣을 수도 있죠. 폴리프로필렌에 고무를 섞으면 부드러워지고 유리 섬유를 추가하면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만든 다양한 물성의 폴리프로필렌 복합 수지는 범퍼나 인스트루먼트 패널, 도어 등 자동차의 내외장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폴리프로필렌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도 지키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 필수품 마스크에 쓰이기 때문이죠.
K80, K94 마스크는 안감과 겉감 그리고 정전기 필터까지 모두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드는데요. 끔찍한 코로나19가 처음 퍼지기 시작했을 무렵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마스크는 정전기 필터가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데 정전기 필터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재료인 유동성 높은 폴리프로필렌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때 GS 칼텍스 등판! GS 칼텍스는 중국 내 법인과 함께 폴리프로필렌에 특수 첨가제를 넣어 유동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공급책을 마련했고 덕분에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공급해 중국 내 마스크 대란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탈 것은 물론 생명을 지키는 마스크까지? 알고 보니 너무나도 고마운 고분자 폴리프로필렌. 정말 이제는 폴리프로필렌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겠죠? 낯설었던 그 이름 폴리프로필렌이 조금이라도 가깝게 느껴지셨다면 이번에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GS 칼텍스 광고 영상을 조금 보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프로필렌이랑 관련된 폴리프로필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용기에도 폴리프로필렌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런 빨대에도 폴리프로필렌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자동차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마스크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게 폴리프로필렌입니다. 그만큼 우리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플라스틱 중에서도 가장 안전함이 인정이 되고 굉장히 내구성 이런 측면도 우수함이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150도까지 버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데 이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얘가 높은 온도에서까지 잘 버틸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음식 같은 거 시켜 먹을 때 뜨거운 음식물이 많이 들어가서 담겨져 오는 이 용기 같은 경우에도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 락앤락 같이 이렇게 뭔가 음식을 담는 이러한 용도로도 폴리프로필렌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프로필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이 폴리프로필렌 소재입니다. 이왕이면 그래도 이제 사기 그릇으로 옮겨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폴리프로필렌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자레인지 돌리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배달시켜서 뜨거운 음식이 들어서 왔는데 그게 이제 폴리프로필렌 소재가 아니다. 이런 표시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려면 이런 음식들이 배달이 왔을 때 폴리프로필렌으로 왔는지 일단 가장 먼저 확인을 하시고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숟가락 같은 경우에도 폴리프로필렌으로 꼭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폴리프로필렌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 면에서 우수함이 인증된 그러한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곳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 라벨지로도 많이 사용이 되죠. 페트병에 붙어있는 거기도 사용이 되고 마스크에서도 사용이 되고 이런 주방 용기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리프로필렌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폴리스틸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폴리스틸렌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살펴보았다시피 이런 스티로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스티로폼에서 많이 들어본 그 단어가 들어있는 폴리스틸렌입니다. 그래서 우리 폴리스틸렌에 이렇게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티로폼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리스틸렌을 보시면 그런 공기를 넣어서 사용하는 곳에 많이 사용이 되고, 이 폴리스틸렌으로 만들어진 소재 중에 이런 소재가 있어요. 이렇게 폴리스틸렌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트 담는 그 통 아시죠? 그 통도 이 폴리스틸렌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음료를 샀을 때 음료 뚜껑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애도 마찬가지로 폴리스틸렌으로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PS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폴리스틸렌은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폴리스틸렌은 그렇게 안전한 소재는 아니에요. 사실 얘가 뭔가 온도가 가열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안 좋은 물질들을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뭔가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소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뚜껑 같은 것이, 예전에는 폴리스틸렌이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이 소재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해요. PP 소재나 이런 것들로. 근데 아직도 이제 폴리스틸렌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스틸렌은 딱 생각해 보시면 다른 플라스틱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요거트 용기도 그렇고, 이런 카페 음료 뚜껑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잘 부서지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는 소재가 이제 폴리스틸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를 여러분들이, 이런 PS 소재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막 그렇게 우리한테 좋은 물질 성분으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안 좋은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총 6가지의 플라스틱 소재들을 살펴보았고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아무래도 폴리프로필렌, 이 PP 소재가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하기에 좋은 종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혹은 폴리에틸렌 종류, 이 폴리에틸렌 종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소재에 속합니다. 폴리에틸렌 굉장히 안전한 소재에 속하고요. 반면에 우리 페트병 소재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페트 소재도 그렇게 좋은 소재라고는 단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폴리아마 비닐, 이 PVC 소재는 굉장히 염소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독가스를 배출할 수도 있고 심각하면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폴리프로필렌은 굉장히 좋은 소재였고, 폴리스틸렌 같은 경우에도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폴리스틸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 물건, 플라스틱을, 제품을 사용할 때 많이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하면 우리가 훨씬 건강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잘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뭔가 딱딱 다 정리를 해 보았는데 이게 모두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같은 비닐봉지라고 하더라도 요런 같은 비닐봉지라고 하더라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된 게 있을 수가 있고 꼭 PP 소재로 된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런 용기는 다 폴리에틸렌이야, 병뚜껑은 무조건 폴리에틸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플라스틱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마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제조 기술을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1시간 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